규화, 큐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해일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아마 해일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표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죠. 해일 같은 경우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해수면이 상승을 한 다음에 그 상승한 해수면, 즉 바다죠, 바다. 바닷물이 육지로 갑자기 확 몰아치는 현상, 그걸 우리는 해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육지로 파도가 치는 것과는 다르게 이건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거죠. 그래서 이 해일이 몰려오면은 이제 그 해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파손되기도 하고 이제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자, 이때 해일이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저기압이나 태풍 때문에 생기는 해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폭풍 해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폭풍이 불어서 해일이 생기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그 대규모의 온대 저기압이나 또는 태풍도 저기압이죠. 이렇게 기압이 낮은 곳에서는 해수면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저기압이란 것 자체가 상승기류잖아요. 이렇게 저기압 중심은 상승기류죠. 그래서 물을 누르는 힘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이 높아지는데 거기서 태풍이나 저기압에서 부는 강풍이 같이 동반되면 강풍들이 이 물을 더 치고 올라가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진 게 이제 그 해안 쪽으로 오게 되면, 해변으로 오게 되면 이게 이렇게 그림처럼 이런 해일이 되는 거죠. 심지어 여기 지금 보는 요 사진에 나오는 건 태풍 차바라고 해서 2016년에 발생한 폭풍 해일인데 만조랑 겹쳐가지고 더 큰 피해를 일으켰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폭풍 해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에크만 수송 때는 저기압 중심에서는 오히려 그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없어져서 용승이 발생할 정도로 이렇게 물이 해수면이 하강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또 저기압에서 상승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은 기압에 의한 것과 그리고 에크만 수송에 의한 것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기압이 진짜 현저히 낮다, 저기압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하면은 해수면의 상승이 되는 거고요. 저기압이 좀 애매하게 낮으면 그럴 때는 에크만 수송의 힘이 더 강해서 오히려 하강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폭풍 해일이 생기는 케이스에서는 엄청나게 저기압이 낮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여지는 해일의 그 종류가 바로 지진 해일입니다.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일이란 뜻이에요. 이건 지금 과정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해저에서 단층이 생기면서 이제 지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지진이 발생하면 뭔가 파동이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 파동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 지하에서 엄청난 힘을 받아버린 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흔들림과 힘을 받으니까 위에 있는 물도 흔들리는데 그 흔들림이 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흔들리다가 이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먼 바다에서는 지상에서 그러니까 해안에서 먼 곳은 약간 이 파도가 잘 안 보여요. 지진에 의해 생긴 파도가. 그런데 해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우리 지난 시간에 해파 배웠잖아요. 해안에 가까워지면은 그 해저면과의 마찰 때문에 힘을 반대로 받으니까 이쪽에선 일로 이동하려 하는데 이쪽에서 반대로 마찰을 받으니까 얘가 파동이 눌리는 효과를 받게 돼가지고 파고가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파장은 짧아지고. 그래서 해안에 가까워지면 속도는 느려지지만 파고는 점점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때 여기 아래쪽은 마찰을 받기 때문에 위쪽은 속도가 그대로 앞으로 올라고 하는 속도가 있지만 아래쪽은 마찰 받으니까 느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약간 요런 모양으로 위에서 약간 요 해안을 덮치는 그런 모양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쪽으로 물이 해안선에서는 해수가 요 바다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요렇게 빠져나가게 되고 요 위에선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긴 이 지진 해일이 이렇게 파고가 커진 지진 해일이 육지를 이렇게 확 덮치면서 그 피해가 온전히 이제 그 주변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진 해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진 해일의 특징을 좀 보면은 해저에서 지진, 화산 폭발, 단층 운동 등 이런 지구 내부 에너지의 활동이 발생을 했을 때 일어나는 해일을 지진 해일이라 하고 이것을 이제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그 일본에서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일본어로 이제 쓰나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이 특징을 좀 보면 지진 해일이 발생을 하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지진에 의한 그 파동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약 750km/h에 이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게 파동이 전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파장도 되게 깁니다. 파장이 200km에 이른 매우 긴 파장이 나타나요. 그렇게 200km나 되는 긴 파장인데 워낙 파장이 길다 보니까 파고에 비해서 길다 보니까 먼 바다에서는 그 파고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파고도 사실 낮은 건 아니지만 파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파고가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이게 해안에 접근하다 보면은 마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다 보면 파장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파고는 더 높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까지 파고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 지진 해일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일의 피해 사례와 그런 대처 방안을 좀 봐보면 대표적으로 해일에 의한 피해는 2004년과 2011년에 나오는 게 제일 대표적입니다. 2004년에 인도양 지진 해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 대표적인 그 당시 이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쓰나미라는 말을 처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때부터 쓰나미라는 용어를 많이들 알게 되었죠. 인도양 쓰나미 때문에 그 당시 사망자가 23만 명, 이때 파고가 무려 100m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람이 보통 키가 아무리 커봐야 2m잖아요. 그럼 큰 사람의 50배나 높은 그런 파도가 우리를 덮친 거죠. 2011년에 일본 지진 해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때도 사망자가 18,000명 그리고 파고는 24m 정도가 됐고 이 원인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 이제 방사능이 나오는 그 후쿠시마 쪽이 있어서 여행 자제를 하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지진 해일이 발생을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일단 우리나라도 현재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지진 해일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지진이 주변에서 발생을 해서 해일이 올 것 같으면 경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 어쨌든 파고가 높으니까 낮은 데 있다간 그대로 덮심을 당해요. 그래서 고지대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대양이나 먼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타고 있었어요. 낚시를 한다든지 뭐 배를 타고 하여튼 유람을 한다든지 그러고 있었는데 지진 해일이 갑자기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복귀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더 안전해요. 왜냐하면은 지진 해일은 해안으로 올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파고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해안이 아닌 그냥 먼 바다에 있을 때는 오히려 파고가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고 차라리 이 해일이 다 지나가서 없어질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죠. 괜히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해변으로 왔다가는 높은 파고에 덮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알아요? 오딱이라는 거 알아요? 오딱? 온나무 넣어가지고 끓인 그 삼계탕 같은 건데 선생님 오늘 점심에 이걸 먹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큐바.